네, 반갑습니다. 인베인골드 김준호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 번째로 시작을 해볼 텐데, 일단 오늘 생생 한마디로 이제 전장 사업 강화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근 시장 여파로 또 9월 달에 시장이 조정 흐름 나와주면서 사실 뭐 전 섹터 전 업종이 대부분 다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그래도 뭐 전기차 또 2차 전지 또 전기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 대비 또 이제 과대 낙폭이 나와준 상태이다 보니까 가격적인 매력은 크고 또 그리고 전기차 시장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지금 성장 궤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기차 섹터 특히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관련 종목들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생생 한마디에 전장 사업 강화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목요일 아침이죠. 그리고 이제 내일 새벽 사실상 지금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시장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거나 좀 상회한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전기차 섹터 특히 거기에 핵심 들어가는 그 부품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 흐름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 증시가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고 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 시그널들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리뷰를부터 이제 먼저 하자면 딥노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었고 또 이제 AI 영상 의료 진단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또 시장 여파로 많이 밀렸었고 또 이제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이 거래일 만에 오늘 12%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좀 아쉽게도 지난주 목요일 날 매수했던 뷰노 같은 경우는 손저가 터치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뭐 딥노이드가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좀 아쉬움을 달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상승 흐름 나와줬다가 지금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고 있는데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생쇼 특성상 이제 한 달 수익률로 이제 끊기 때문에 딥노이드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수준에서 수익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안정적인 모습 보여줬고요. 또 최근에 시장 하락 대비해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테슬라의 오피스 플랫폼을 공급을 했고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어떤 그 인포테인먼트에 폴라리스 오피스의 오피스 플랫폼이 이제 공급이 되기 때문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가볍게 돌파를 했고 좀 2차 목표가를 차분하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전일 소개를 해드렸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한 8.11% 상승이 하루 만에 나와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도 결국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센서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가격이 비싼 라이다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또 레이더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이제 공급과 또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공급망 이슈에도 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개별 이슈들이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한 8%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또 편입할 종목은 아까 이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장 사업 또 이제 강화 사실 뭐 원래 이젠 그 전기차 뭐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테크 기업들 뭐 국내에서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도 이 전장 사업의 지금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특히 삼성 LG가 사실상 이제 미래 모빌리티 쪽에 미래 먹거리 또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투자를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차 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해서는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좀 후속주 한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매수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매수가는 2,250원이고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의 후속주로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려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고 하루 만에 21% 상승이 나왔던 폴라리스 오피스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제 폴라리스 세원의 최대 주주가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의 계열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현대차에서도 글로벌 3위 전기차 업체로 도약하기 위해서 24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또 전기차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기술 경쟁과 또 그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의 이제 공조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공조 시스템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 세원의 가치가 더욱더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돼서 오늘 폴라리스 세원을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는 뭐 내연 기관차뿐만 아니라 뭐 수소, 뭐 전기차, 친환경 자동차에도 공조 장치는 다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차량 실내의 어떤 이제 환경, 또 그리고 온도, 또 그리고 습도, 그리고 공기의 어떤 청정을 하기 위해서 공조 시스템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을 공급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폴라리스 세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헤더 콘덴서뿐만 아니라 이제 라디에이터 캡, 또 그리고 파이프 같은 공조 제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또 기타 제품으로는 프레스 제품들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난주였죠. 지난주 10월 12일 날 사우디가 삼성전자와 이제 루시드와 협력해서 통신 또 전기차 시장에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사우디 이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선점을 위해서 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국부 펀드를 통해서 또 이제 전력청과 또 전기차 인프라 구축 관련된 사업을 좀 설립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0개 지역에 5,000개의 전기차 인프라 충전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고요. 그래서 빈살만 왕세자도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 전기차 시장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삼성과 루시드와 손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는 루시드에도 또 이제 공조 장치, 또 공조 부품들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뉴스가 나왔을 때도 가장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상한가 언저리까지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됐던 종목이 바로 폴라리스 세온이다 보니까 사우디뿐만 아니라 이제 중동 국가들의 전기차 투자 확대에 있어서도 폴라리스 세온이 가장 큰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폴라리스 세온의 장점은 이제 폴라리스 최대주죠. 최대주인 폴라리스 오피스가 지난번에 테슬라의 디스플레이 오피스 웹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폴라리스 세온도 10월 5일 날 같이 동반 상한가를 안착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테슬라의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폴라리스 오피스가 폴라리스 세온의 지분 가치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29%에서 24.13%로 올해 지분을 추가 취득했고요. 그래서 모회사의 어떤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서 어떤 전기차형 글로벌 또 이제 그 공조 부품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세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뿐만 아니라 테크 기업들의 어떤 전기차 전장 사업의 투자 확대에 힘입어서도 공조 장치의 수요는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사우디뿐만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지금 최근에 전기차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대차와 또 루시드의 또 이제 공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폴라리스 세온의 실적 성장이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판단돼서 탑픽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세온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게 이제 사우디하고 뭐 루시드하고 이제 협력을 삼성. 하겠다, 네, 뭐 삼성하고 협력을 하겠다 하면서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중동의 정세 불안, 그러니까 사우디도 네. 중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의 그런 중동 정세 불안과 관련해가지고 혹시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뭐 그거와는 좀 무관하게 이런 테슬라의 실적 발표나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이런 전기차 쪽에 대한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그 관련해서 좀 뷰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중동의 뭐 정세 불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아랍에미리트도 윤석열 대통령도 방한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제 방문이 좀 지연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 투자는 어떤 처음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한다라고 밝혔고 또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의 어떤 이제 투자와 네옴시티라든지 또 전기차 투자 확대는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이번에 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이 부분이 더욱더 좀 크게 흔들리거나 또 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간 문제인 거지 뭐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연평균 40에서 50% 가까운 큰 성장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폴라리스 세온의 가치가 전 충분히 부각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또 테슬라의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관련된 오피스 앱을 또 공급을 했기 때문에 또 관련된 수혜주로도 충분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2,42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넉넉하게 1,8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